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8장 앤의 교육이 시작되다. 말일 나는 앤에게 다음날 오후까지 그린 게이블즈에 머물게 해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침 내내 앤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서 앤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정오쯤 되자 말일 나는 앤이 꽤 영리하고 순종적이며 시키는 일도 곧잘 해내고 배우는 속도도 빠르다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딱 하나 심각한 결점이 있었어요. 애는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서 하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엉뚱한 사고를 쳐서 현실로 돌아오곤 했죠. 점심 식사 후에 애니 설거지를 마치자 갑자기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마릴라 앞에 섰어요. 마치 진실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말이죠. 가느다란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두 눈은 까맣게 커져 있었어요. 두 손을 꼭 모은 채 애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저를 다시 돌려보내실 건가요? 아닌가요? 오늘 아침 내내 꾹 참고 기다렸지만 더는 모르는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너무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시킨 대로 접시 닦는 헝겊을 깨끗한 뜨거운 물에 대지 않았잖아. 말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렴. 앤은 얼른 헝겊을 뜨거운 물에 데쳐왔어요. 그리고 다시 말일 나 앞에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봤죠. 그래, 말일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핑계를 찾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매튜 아저씨랑 나는 너를 우리 집에 두기로 했단다. 물론 내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할 줄 안다면 말이야. 자, 왜 그러니? 지금 울고 있어요. 앤은 자기도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지만 기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기쁨의 길이나 체리 꽃길을 봤을 때도 기뻤지만 이번엔 훨씬 더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늘 저를 끔찍하게 나쁜 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흥분해서 그런 거겠지. 말일 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의자에 앉아서 진정 좀 하렴. 너는 너무 쉽게 울고 또 너무 쉽게 웃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너는 이제 여기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학교에도 보내줘야겠지. 하지만 방학이 이제 2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9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애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계속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됐어. 그냥 마릴라라고 부르렴.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불리면 왠지 낯설고 신경이 쓰일 것 같아. 그냥 마릴라라고 부르는 건 너무 무례하게 들릴 것 같아요. 애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공손하게만 말하면 무례하게 들리지 않을 거야. 에이벌리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전부 나를 마릴라라고 부른단다. 목사님만 빼고, 목사님은 가끔 생각날 때만 커스머트 아주머니라고 부르시거든. 전 정말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애는 아쉬운 듯이 말했어요. 저는 이모도, 친척도, 할머니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면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안 될까요?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는 내 이모가 아니란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는 건 딱 질색이야. 하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나는 못해. 마릴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 한 번도 현실과 다르게 상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없어. 아, 애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사시는군요. 나는 현실과 다르게 상상하는 건 믿지 않아. 마릴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으셨다면 그건 그걸 상상으로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니야. 그 말이 나와서 생각났는데 거실에 가서 발을 깨끗이 닦고 파리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서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그림 엽서를 가져오렴. 거기엔 주기도문이 적혀 있단다. 오늘 오후엔 그걸 다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야 해. 어젯밤처럼 엉망으로 기도하는 건 이제 2번 다시는 없도록 하자. 제가 많이 어색했죠. 애는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약속대로 침대에 누워서 멋진 기도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목사님 기도만큼 길고 아주 시적이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니 단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 그렇게 좋은 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2번 생각하면 항상 처음만큼 좋지 않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잔말 말고 내가 뭘 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애는 재빨리 복도를 건너 거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도통 돌아올 생각을 안 했죠. 말일 나는 10분이나 꼼짝 않고 기다리다가 뜨개질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앤을 따라갔어요. 앤은 2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 앞에 서서 2 손을 뒤로 모으고 고개를 살짝 든 채 꿈을 꾸는 듯한 눈으로 서 있었어요. 창밖에 사과나무와 덩굴 사이로 스며든 흰 빛과 초록빛이 앤의 작은 몸 위에 신비로운 빛깔로 쏟아지고 있었죠. 앤, 지금 도대체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마릴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앤은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앤이 가리킨 그림은 이라는 조금은 촌스러운 그림이었어요. 제가 저 그림 속의 아이 중 한 명이라고 상상했어요. 저기 구석에 혼자 서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여자아이요.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저처럼요.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나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축복은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길 바라면서 조용히 무리의 바깥쪽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예수님만은 자기를 알아봐 주시길 바라면서요. 전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일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린 게이블즈에 머물 수 있는지 여쭤볼 때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고 손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못 보실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보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조금씩 다가가서 마침내 예수님 가까이에 섰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바라보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겠죠.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밀려왔을까요? 그런데 그림 속의 예수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아쉬워요. 예수님 그림은 다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슬퍼 보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말일 나는 자기가 왜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신기하게 생각하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불경해, 정말 불경하단다. 애는 깜짝 놀란 눈으로 말일 나를 바라봤어요. 왜요? 저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말한 건데요. 불경스럽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글쎄, 내가 일부러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친근하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뭘 가져오라고 하면 바로 가져와야지. 멍하니 그림만 보고 상상에 빠지면 안 돼. 명심하렴. 그 엽서를 가지고 곧장 부엌으로 오렴. 이제 구석에 앉아서 그 주기도문을 다 외워야 한다. 애는 점심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사과꽃이 담긴 항아리 옆에 엽서를 세워두었어요. 말일 나는 그 장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애는 2 손으로 턱을 괜 채 몇 분 동안이나 조용히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애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전에 들어본 적도 있어요. 고아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번 읊어주셨죠. 그땐 별로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갈라지고 슬픈 표정으로 읊으셔서 듣기가 괴로웠거든요. 정말 기도를 억지로 해야 하는 괴로운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를 들을 때처럼 마음이 뭉클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마치 아름다운 음악의 한 구절 같아요. 아, 이걸 외우게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마릴라 아주머니. 좋아, 그럼 얼른 외우고 조용히 하렴. 마릴라는 짧게 대답했어요. 애는 사과꽃이 담긴 꽃병을 자기 앞으로 바싹 끌어당겨 분홍빛 꽃봉오리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러고는 다시 몇 분 동안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마릴라 아주머니, 애니 갑자기 물었어요. 제가 에벌리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네, 소울메이트 말이에요. 아주 친밀한 친구요.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저는 평생 그런 친구를 만나보는 꿈을 꿔왔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가장 멋진 꿈들이 이렇게나 많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그것도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이애나 벨이라는 아이가 과수원 비탈 쪽에 살고 있단다. 너랑 나이도 비슷할 거야. 아주 괜찮은 아이고 아마 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고모댁에 가 있단다. 그런데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해. 베리 아주머니는 아주 깐깐한 분이시거든. 다이애나가 착하고 바른 아이 말고는 아무하고나 어울려 놀게 하지 않으실 거야. 애는 사과꽃 사이로 말일 나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혹시 머리카락이 빨갛지는 않겠죠? 제 머리도 빨간데 제 소울메이트까지 머리카락이 빨갛다면 전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쁜 아이란다. 눈과 머리카락은 검고 볼은 장밋빛이지. 그리고 착하고 영리해. 예쁜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란다. 말일 나는 왠지 모르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공작처럼 도덕적인 훈계를 즐겨했고 아이를 훈육할 때는 모든 말에 교훈 하나쯤은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는 그 도덕적인 훈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앞에 놓인 즐거운 가능성에만 마음을 빼앗겼죠. 그 아이가 예쁘다니 정말 기뻐요.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리고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만요. 아름다운 소울메이트를 가지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일 거예요. 토머스 아주머니와 살 때 그 아주머니 거실에는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책이 하나도 없었죠. 토머스 아주머니는 그곳에 자기 최고급 도자기랑 저장해둔 음식을 넣어두셨거든요. 물론 음식이 있을 때만요. 문 하나는 깨져 있었어요. 토머스 아저씨가 어느 날 술에 약간 취해서 부숴버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문 하나는 멀쩡했어요. 저는 제 모습이 비치는 그 문 속에 또 다른 여자아이가 살고 있다고 상상하곤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케이티 모리스였고 우리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죠. 특히 일요일이면 케이티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걸 털어놓곤 했어요. 케이티는 제 삶의 위안이자 위로였어요. 저희는 그 책장이 마법에 걸려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만 알면 그 문을 열고 케이티 모리스가 사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케이티가 제 손을 잡고 꽃과 햇살, 요정들로 가득한 멋진 곳으로 데려가 주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케이티 모리스를 떠나야 하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 애도 아주 슬퍼했어요. 정말이에요. 책장문을 사이에 두고 저에게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울고 있었거든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강을 조금만 따라 올라가면 초록빛 작은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해도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올레타라는 여자아이로 상상했어요. 우린 아주 친한 사이였죠. 케이티 모리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만큼 친했어요. 보육원에 가기 전날 밤 저는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작별 인사는 얼마나 슬프고 애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비올레타에게 정이 들어버려서 보육원에서는 아무리 상상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새로운 소울메이트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말일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식의 행동은 좋지 않아. 너는 내 상상을 반쯤은 진짜로 믿는 것 같아. 진짜 친구가 생기면 그런 헛된 생각들을 좀 잊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베리 아주머니 앞에서는 케이티 모리스니 비올레타니 하는 말은 절대 꺼내지 마. 아주머니는 내가 거짓말하는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럴 리 없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기억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저기 좀 보세요. 커다란 벌이 사과꽃 속에서 막 굴러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사과꽃 속에 산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바람이 살짝 흔들어줄 때 그 안에서 잠이 든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꽃 속에 사는 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말일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넌 정말이지 변덕이 심하구나.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잖아. 그런데 또 딴소리를 하고 있네. 누가 들어주기만 하면 도무지 말을 멈추질 않는구나. 이제 방으로 올라가서 외우렴. 거의 다 외웠어요. 마지막 한 줄만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시킨 대로 하렴. 방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내가 차를 준비하러 부를 때까지 거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사과꽃을 친구 삼아 데려가도 될까요? 애니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안 돼. 방을 꽃으로 어지럽히지 마. 애초에 그걸 따오지 말았어야지.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꽃들의 아름다운 삶을 짧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과꽃이라면 누가 저를 꺾는 건 정말 싫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저라면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방으로 올라가라고 했지? 애는 한숨을 내쉬며 동쪽 다락방으로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창가 의자에 앉았죠. 이제 됐어요. 주기도문 다 외웠어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마지막 문장도 외웠거든요. 이제 이 방을 제 상상 속에서 마음껏 꾸며서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해야겠어요. 바닥에는 분홍 장미가 수놓인 흰 벨벳 카펫이 깔려 있고 창문에는 분홍색 실크 커튼이 쳐져 있어요. 벽에는 금빛과 은빛의 브로케이드 테피스트리 천이 걸려 있고 가구는 모두 마호가니로 되어 있어요. 마호가니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단어는 왠지 모르게 아주 고급스럽게 들려요. 저는 화려한 비단 쿠션이 수북이 쌓인 긴 소파에 우아하게 기대어 앉아 있어요.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에는 제 모습이 비치고 있고요. 저는 키가 크고 기품이 넘치며 흰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고 가슴에는 진주 십자가를, 머리에는 진주 장식을 달고 있어요. 제 머리카락은 자정처럼 짙고 피부는 맑은 상아색이에요. 제 이름은 레이디 코델리아 피츠제럴드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애는 거울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자기 모습을 비춰봤어요. 주근깨 투성이의 뾰족한 얼굴과 잿빛 눈동자가 그대로 비쳤죠. 넌 그냥 그린 게이블즈의 애닐 뿐이야. 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레이디 코델리아가 되려고 아무리 상상해도 널 지금 모습 그대로 보게 돼.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좋아.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애니 아니라 그린 게이블즈의 애닌 게 100만 배는 더 좋잖아? 애는 몸을 앞으로 숙여 자기 모습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사랑하는 눈의 여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골짜기 아래의 자작나무들아, 안녕. 언덕 위의 회색집도 안녕. 다이애나가 내 소울메이트가 되어줄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 저는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 하지만 KT 모리스와 비올레타를 완전히 잊으면 안 돼. 그 아이들이 서운해할 거야. 저는 누구의 마음이든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비록 그게 책장 속 소녀나 메아리 소녀라 하더라도 말이야. 그 애들을 기억하고 매일 키스를 보내줘야겠어. 애는 손끝으로 공중에 몇 번 입맞춤을 날렸어요. 바람에 실려 체리 꽃잎 사이로 흩어졌죠. 그리고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달콤한 상상의 바다 위로 느긋하게 떠올랐어요.